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보면 소년에 대한 이 형사 사건의 관여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 사건의 예에 어떤 따름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검사는 이 소년에 대한 이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어떻게 돼요? 관할 소년부에 이제 송치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고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재질이 금고 이상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소년 피해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소년부 송치, 그다음에 공소 제기, 그다음에 기소유예 등의 어떤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라고 하죠. 이하 이제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품행이라든지 경력,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소년부의 그 소년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라든지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러한 처분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의 검찰청 소재지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 그다음에 분류심사관, 이러한 사람들에게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출석하게 해서 진술 요구를 하는 등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미리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직무에 대한 어떤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또 이런 어떤 것들을 또 수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소년 피해자를 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또 이제 여기서는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는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그다음에 소년의 선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됩니까?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그리고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어떤 선도라든지 소년의 선도, 교육,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이런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또 것들을 또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법원의 송치 및 이송입니다. 그래서 자,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자,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자,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하고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검사나 법원의 송치에 따른 어떤 그런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을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자, 24시간 이내에 그 밖에 어떤 시군에서는 48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시군에서는 24시간이고 시군구에서는 이제 그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이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 이송 지휘를 받을 때에는 법원 소년부가 있는 그 시군에서는 24시, 시군에서는 48시간에 이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은 자, 소년부 판사가 법에 따라서 소년의 가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이제 상실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소년의 인도와 소년의 가무에 관한 결정은 자, 구속영장의 효력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32조의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자,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어떻게 돼요?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년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안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가능하냐? 다만 이 법에 따라서 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아까 있잖아요. 결정으로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나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법의 통고에 의해서 그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으로 송치한 사건은 다시 이제 그 송치한 법원에 이제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시효의 정지 및 이제 구속영장의 제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시효 정지 및 구속영장의 제한입니다. 자, 법 제20조에 따라서 어떤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을 때로부터 자, 그 사건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자, 공시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돼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못하며 자,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분리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년에 대해서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반드시 부득이하게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어떤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와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자, 7번째 심판 및 벌칙입니다. 그래서 자, 법원은 자, 소년에 대한 이 형사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이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고 법 제56조에는 자,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심리는 자, 다른 피해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의 조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심리의 방침이 있어서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친절하고 온유하게 하여야 하고, 그리고 심리에는 소년의 어떤 심신 상태, 그다음에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여기에서 보면 자,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든지 무기형의 어떤 완화에 있어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어떤 이런 사형이나 그다음에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특히 이제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어떤 2년 이상의 이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할 경우에는 자,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자, 다만 장기는 10년, 그 다음에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여기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어떤 행형, 이런 성적, 그러니까 형의 어떤 그런 그 실적, 형의 어떤 그런 이제 형을 그 선고받고도 그 형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의 어떤 지휘에 따라서 이제 그 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이제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관련 그 법원의 이제 어떤 재판관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그 형의 이제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법에 따라서 법의 이제 18조 1항 3호에 따라서 이거를 보면 자, 소년 분류 심사원의 위탁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 기간은 형법 제57조 1항의 판결, 여기에서는 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하고 자, 구금일수를 본다라고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이라든지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집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이나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여기는 이제 가석방, 이제 어떤 그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을 어떻게 선고하냐면 자,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5년 이상이 될 경우에, 그다음에 15년의 어떤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3분의 1 요거에 이제 지나면 어떤 면은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이라든지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에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어떤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어떤 이제 또 법에 따라서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어떤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할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는 10년이고 단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는 그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또 종료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제 법을 집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기형일 때는 5년, 뭐 15년의 어떤 그런 유기형일 때는 3년, 그다음에 부정기적인 형의 선고를 받을 때는 그 형의 3분의 1만 이제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죄의 목적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청소년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제도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또 비행 예방 및 벌칙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 예방 및 벌칙입니다. 이제 비행 예방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자, 이제 비행소년이라고 합니다. 비행소년. 자,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 사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 보면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비행소년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건전하고 그다음에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이 후속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정책으로 수립하고 시행되는 단계까지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건전한 우리의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는 데까지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소년의 선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되면 이들을 단순히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 예방하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선도하는 거죠. 선도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단체, 사회단체와 관련돼서 이런 어떤 비행청소년을 여기에서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도하고 예방하는 차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은 실제로 부모보다는 누구의 어떤 얘기를 잘 듣고 있나요? 또래 집단의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또래 집단. 그래서 또래 집단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 어떤 친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런 사춘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또래의 집단 중에서 정말 어떤 폭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그 강도, 강간 뭐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건전한 이런 사춘기 생활을 보장하고 지나는 학생들을 만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또 사춘기를 잘 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춘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범행의 어떤 그런 이제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소년의 법적인 측면에서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이 소년에 대한 어떤 선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어떤 교육하고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더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범법으로 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꼬리표를 따라서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러한 가정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선도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측면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인데, 자,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이 보호 사건이나 자,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성명과 연령과 직업과 용모 이런 것들로 비추어 볼 때, 자, 그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실이라든지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에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자, 이를 위반할 때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사를 하지만 이거를 당사자라고 미루어서 짐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실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어떤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신문에서는 자, 편집인 및 발행인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낸다. 누가 처분을 받느냐? 자, 신문에 냈을 때는 편집인이나 발행인이 처벌받고, 자, 그 밖에 출판물에는 저작자 및 발행자, 그리고 방송에서는 방송 편집인 및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벌금을 이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죄를 위해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짐작을 해서 이런 어떤 신문이나 출판물 방송에 게재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만 청소년들만 이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합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한 답변에 대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유언비어 같은 것들을 그냥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간은 자, 그 사건 내용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재판이나 그다음에 수사, 그다음에 어떤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간은 그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 재판이라든지 수사 또는 어떤 군사상 필요한 어떤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강화된 그러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처해 있는 자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조에서는 응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또 출판물에 또 어떤 명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300만 원의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제 13조 1항에 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자, 기일을 지정해서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했지만 300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13조 1항에 되어 있고 이제 소년부 판사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2조 2항 3항에 보면 자, 소년부 판사는 가정 사항들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 보호자에게 소년원, 그다음에 소년 분류 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어떤 보호를 위한 이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소년부 판사는 이 가정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보호자에게 소년원이라든지 소년원 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여기에 등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는 아까지 말했듯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법적인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압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소년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상당히 이제 그 처분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법들 찾아보고 또한 이제 그런 관계 어떤 그런 그 변호사나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법적인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를 이제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강의 듣고 이제 기말고사 정리 잘해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또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 한 학기 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 이제 졸업하는 분들 있고 또 새롭게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있는데 여러분 앞날에 어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진행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